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답지 다 매겼죠? 다 매겼고, 자, 1번부터 41번부터 풀어갑니다. 자, 판소 노트 들고 왔죠? 판소 노트. 자, 판소 노트. 자, 우리 판소 노트의 1페이지 딱 보면 됩니다. 41번 문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 되어 있는데,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닌 게 뭐예요? 상대방 없는 이죠. 그럼 무슨 제포입니까? 유유제포, 유유제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여기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 맞아요? 그래서 41번의 답이 5번입니다.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1번하고 4번인데 1번하고 4번이 뭡니까? 포기잖아, 포기. 포기는요, 대부분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없는 단독행위는 포기인데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포기? 소유권의 포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나온 적이 없으니까 소유권의 포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42번 문제 갑니다. 자, 이게 복대리에 관한 내용인데, 자, 판소노트 23페이지. 판소노트 23페이지. 복대리 나옵니까? 네, 나오죠. 자,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복대리 나왔어요. 네. 자, 올해 그 뭡니까? 그 작년에 기출 문제를 푸는 이유가 이때까지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이렇게 배운 내용 정도를 배워가지고 작년 시험 쳤을 때 점수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이거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알죠? 그래서 자 봅시다. 42번.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했다. 자, 갑이 누구한테 대리권 수했습니까? 을에게. 맞죠? 을에게. 갑이 을에게 자,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자, 대리권을 수여를 했어요. 자, 이 을이 뭡니까?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고, 자, 그렇게 했고, 수여했고, 이후에 을이 병을 복대리를 선임했다. 자, 을이 다시 누구한테?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병이 갑을 대리하여 X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오는 것은, 자, 뭐 예를 들어서 정인한테 매매를 했다 이 말입니다. 복대리인이.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좀 그림이 조금 정하고 매매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자, 1번 한번 보세요. 1번 맞습니까? 자, 병은 갑의 대리인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자, 우리가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을의 대리인이 아니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갑의 대리인이다. 고쳐야 됩니다. 1번 틀렸고 2번. 자, X 토지 매매 계약을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 승낙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X 토지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럼 을이 누구예요? 대리인이잖아. 그럼 누가 행위를 합니까? 복대리인 하잖아.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이다. 2번 정답이고 3번.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서 본인의 승낙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자, 병을 선임을 했다. 복대를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그 선임 감독 책임이 없다. 일단은 선임했잖아. 선임하면 얘는 선임했으니까 선임 감독상의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진다 해야지요. 진다라고 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갑니다.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에 X 토지 매매 계약 전에 갑이 사망하는 경우, 자, 복대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사망했잖아. 그러면 대리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이렇게 되면 소멸사유죠.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들어봤어요? 파소도 있죠? 대리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성질에서 6번째 좀 나오네.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돼 있습니까? 네, 그럽니다. 소멸하지 않는다가 소멸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만일 대리권이 소멸한 을이 병을 선임하였다면 엑스토지 매매 계약에 대해서 민법 129조에 의한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지 있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도 복 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용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자, 그래서 42번에 2번 정답이고 43번 문제. 행위 능력자인 을은 대리권이 없는 갑을 대리하여 무권 대리죠? 행위 능력자인 을이 대리권이 없이 갑을 대리하여 자 이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갑이 본인이고 을이 누굽니까? 대리인이죠? 맞아요? 본인이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행위 능력자야 을이 행위 능력자다. 자, 행위 능력자인 을은 대리권이 없는 갑을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이 누구다? 본인.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을은 그 계약금에 유흥비로 탕진했네요. 유흥비로.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1번 갑시다. 이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자, 매수인이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을이 무권대리를 모르는 병은 자, 모르는 병이라 했어요. 병이 뭐라고요? 선이지. 그럼 갑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계약을 막을 수 있습니까? 처리할 수 있다. 선의인 경우 처리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우리 판소노트 몇 페이지 핀다? 24페이지 펴보세요. 협의의 무권대리. 자, 협의의 무권대리는 시험에 100% 나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자, 24페이지 한 장 넘기면 되죠? 자, 24페이지 협의의 무권대리. 탔어요? 자, 철회를 할 때는 철선 들어봤어? 철선? 철회는 뭐야? 선인 경우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을의 무권대리를 모르는 병이 뭐라고요? 선이잖아. 선이니까 처리할 수 있다. 그럼 1번 맞아 틀려? 맞지. 2번 병의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죠. 맞는 내용이네. 3번 병의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하면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의 부당이득에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자, 병의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했다. 그럼 병이 갑을 상대로 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맞습니까? 자, 보세요. 자, 계약이 뭐 됐습니까? 얘가 철회했잖아.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없었던 걸로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병은 여기서 보시면 병은 누구를 상대로?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자,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모든 효과가 본인한테 가죠? 가는데 자, 계약금을 누가 받았어요? 지금 을이 받았잖아요. 얘가 계약금 받았다며. 맞죠? 자, 이 매매 계약에 체결할 대리권을 주면 중동과 잔금, 계약금,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고량까지도 대리인이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자, 병은 갑을 상대로 해야 됩니까? 돈 누가 받았어요? 을이 받았잖아. 그럼 누굴 상대로 해야 돼?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또 유용비로 돈 썼잖아요, 또.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갑시다. 병이 계약을 처리하는 경우. 자, 누가 처리했어요? 병이 처리했어. 병이 상대방이 처리를 한 경우에 갑이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을이 대리권이 없음을 병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을이 대리권이 없음을 증명해야 되죠?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 병이 계약 철회 전에 갑이 사망하고 단독 상속했다.
자, 단독 상속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요거 시험 3년 연속 나왔습니다. 단독 상속. 우리 판소 노트에 적어놨어, 안 적어놨어? 적어놨죠. 무슨 상속했을 때는 단독 상속을 했을 때는 추인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등기가 됐다.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되나요? 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자, 추인 거절하는 것을 신의 측에 반하니까 맞죠? 신의 측에 반하니까 추인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내용이지.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돈을 계약금을 누가 받았어요 지금? 을이 받았잖아? 그러면 을인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4번 문제 가겠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자, 우리가 의사와 표시 일치되는데 불일치할 때 비진의 의사 표시, 통정의 표시. 자, 우리 판소노트 4페이지 한번 펴봐. 판소노트 4페이지 피니까 뭐라 돼 있습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할 때 비진의 의사 표시가 있고 통정 뭐가 있습니까? 허위 표시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착오가 있다 그랬어. 맞아요? 자, 그리고 비진의 의사 표시와 통정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 다른 것을 표의자가 뭐하고 알고 해야 되죠. 착오는 뭡니까?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의사 표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봅니다. 1번. 자, 요 1번 판례가 32에 나왔지만은 30회 때도 또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30회 때도 기출됐던 지문이다. 알겠어요?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 파산과제는 제3자 되죠? 자, 판소부터 이제 배웁시다. 어디입니까? 자, 12페이지 PC 보세요. 펴보세요. 12페이지 펴보세요. 자, 12페이지 펴면 제3자의 파산관제인과 보증인 또 제3자가 된다고 해놨지? 맞죠? 자, 파산관제인 또 제3자가 된단 말이야. 파산관제인이 누군데요? 대부분이 변호사입니다. 파산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판례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모두 선의로 다뤄진다. 맞습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판례가. 파산관제인 또 제3자가 되는데 일부가 선이면 전부 선의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어떻습니까? 28회 때 시험에도 나왔어. 32에 나왔지만 자, 우리가 비진의 의사표시는 판소노트 11페이지 피시고 판소노트 11페이지 피니까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라 했잖아. 무효가 나와야 되지 취소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28회 때도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자, 취소가 아니고 뭐라 해야 돼? 알았을 경우, 알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지 취소가 아니다. 옆에다가 28회도 기출 적어놓으시고 지금 32회 때도 나왔지만 28회 때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자, 우리가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가 구별되는 게 아니고 통정 허위 표시가 구별되죠. 맞아요? 그래서 착오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통정 허위 표시와 구분이 된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 허위 표시, 빠지면 비진의 의사표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시험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3번 또 틀렸고 4번.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인한 것을, 자, 선인은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증한다 X예요. 4번 X. 5번입니다. 자, 5번에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적법하게 계약을, 이거 5번 질문이 시험에 5번 나왔던 거야.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그래서 취소권이 소멸한다가 아니라 소멸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다 이 말이야. 이거 30회 때 나왔던 기출주문입니다. 자, 파산관제인이 제3자가 되는데, 통정의 표시 제3자가 되는데 일부가 선이면 전부를 뭐로 다룬다? 선의로 다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 풀려면 판소노트 6페이지. 자, 판소노트 6페이지. 목적의 적법. 됐어요? 자, 목적의 적법 갑니다. 자, 목적의 적법은 강행규정. 위반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는데, 강행규정은 효력규정과 무슨 규정 나눠집니까? 단속규정 나누죠? 자, 그래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을 나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45번 문제가 뭐라고요?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지. 맞아요? 그래서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왔단 말이야. 이게 21회 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자, 기업번. 자, 뭡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과세관 등기 금지 규정은 우리 판소도 보시니까 무슨 규정돼 있어? 단속 규정이야. 니은번. 직접 거래하는 거는 요거 3-3이죠. 중개사법에. 3년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때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직접 거래하면 됩니까?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규정이다, 이것도? 단속 규정이야. 그래서 기업 니은이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자, 판소노트의 단속 규정에 그 내용 적어 놔 있죠? 자, 니은번. 중개사법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어디입니까?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라고요. 단속 규정. 근데 디귿번에 중개 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뭐라고 해요? 자, 판소노트에 보시면 효력 규정에 5번 있지, 5번. 맞아요? 자, 중개 수수료 초과 부분은 뭐라고요? 효력 규정이야.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내용 설명할 때, 중개 수수료를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50만 받았다. 그러면 얼마 범위 내에서? 초과 한 50만 원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되죠.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은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기억 니은은 단속 규정. 문제가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셔 하고 나왔단 말이야. 무슨 규정 찾아라는 얘기야? 단속 규정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지, 4번. 4번이죠. 오케이? 됐어. 자, 넘기시고 46번 문제 가겠습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입니다. 자, 우리 이중매매는 판소노트에 8페이지죠? 8페이지 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는데, 자, 1번 한번 볼게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 계약에 기초가 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 제3자는 제2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뭐가 됐다 그랬어? 무효야. 그러면은 제3자는 제2매매의 유효를 주장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요. 사회질서 위반이라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슨 가담했다는 얘기입니까? 적극 가담했다는 거야. 적극 가담회가 뭐가 되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은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1번이 맞다, 틀렸다? 틀렸습니다. 제3자는 제2매매 계약의 유효가, 제2매매는 무조건 뭐예요? 적극 가담했으니까 사회질서 위반이니까 무효입니다. 답이 1번입니다. 자, 2번이 겁니다. 2번.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 계약이, 자,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사실수 위반이 아니죠. 아긴 한데 무슨 가담했을 때 사실수 위반입니까? 적극 가담했을 때나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2번 지문은 맞는 거지? 맞고. 3번 지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까? 무슨 가담했어? 자, 일단 이중매매잖아. 일단은 자, 우리가 이제 이중매매는 원칙은 뭐예요? 등기 먼저 친 사람이 가져가죠. 맞는 내용이네,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자, 이 그림을 그립시다. 이중매매는 뭡니까? 그림 우리 판소노트 8페이지 있지만, 자, 이 토지를 넘기기로 해가지고 계약금을 받고 또 중도금을 지급하고 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금 잔금 지급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얘한테 넘기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넘겼다는 얘기입니까?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매매를 몇 번 한 거야? 2번 했지.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가담하면은 적극 가담하면은 사회수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하면은, 요 X분사 등기를 하면은, 누가 취득합니까? 제2 매수인이 취득하죠? 맞아요? 그러면 3번 지문은 맞습니까? 맞는 거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내용이고.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이중 매매인 경우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에게 직접 말소할 수는 없다. 자, 우리 판소부터 보세요. 직접 말소입니까? 대의 말소입니까? 대의 말소돼 있잖아. 맞죠? 점유 취득 시효할 때도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합니까? 대위합니까? 대위. 뭐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대위 나오면 그게 맞습니다. 직접 나오면 X다. 자, 그러면 4번 지문도 맞는 거지?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맞는 내용이고 5번에 이제 판인데 이중 매매 법리는 이중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용하는 경우도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케이? 네, 됐어.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 자, 핵심이 뭔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적격하다 무효가 됐었다. 그러면 그 등기병은 제2매매의 등기는 뭐라고? 무효죠. 그 계약은 뭐라고? 유효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47번 문제 가겠습니다. 취소. 자, 요 취소는요, 판서 노트에 29페이지. 29페이지. 자, 법률행 취소. 자, 취소인데 1번이 뭡니까? 27, 28, 29 나오다가 두 번 쉬었다가 32 시험 나왔어. 그래서 5년 동안 4번 나왔다. 6년 동안 4번 나왔어. 6년 동안 4번. 자,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이 추인할 수 있는 날을 취소할 수 있는 날로 나오거든. X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몇 년입니까? 10년 행사했다. 맞는 내용이고. 2번 어떻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해서 법정 추인이 되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 법정 추인은 알든 모르든 인정되는 거죠. 맞아요? 자, 우리 판소노트에 30페이지 한번 봐봐. 30페이지 폈어요? 자, 30페이지 피니까 법정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만 후에 종료한 후에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 맞죠? 전이경 담치강의 행위를 하면은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이 추인을 보는 제도가 법정 추인 제도 아닙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보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법정 추인이 된다. 그럼 법정 추인은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지? 그래서 47번에 2번이 틀린 거야.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의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알든 모르든 인정되는 게 법정 추인이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3번 5번 나왔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취소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뭐가 됩니까? 무효입니다. 시험에 처음부터 무효, 소급해서 무효 같은 말입니다. 자, 취소권은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어. 헤헤 나왔어요. 형성권이죠. 동의, 철회, 상계, 최인, 취소, 해제, 해지는 전부 다 뭐야? 형성권. 맞는 내용이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거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5번 또 맞는 지문.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 법정 추인은 알든 모르든 그 행위를 하면 추인을 보는 제도야. 인식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7번에 2번이 틀렸고 48번 갑니다. 표현 대리. 자, 표현 대리는요. 판소노트 25페이지죠. 판소노트 25페이지 PC이고 표현 대리 갑니다. 자, 작년에 시험에는요. 협의의 무권 대리 나왔고요. 표현 대리 나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씩 나왔어요. 표현 대리 갑니다. 옳은 것 1번. 1번 맞습니까?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이 통보를 한 경우 수여하겠다고 상대방이 통보해서 타인이 그 통보를 받은 상대방 외에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대리한 경우 민법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아닙니까 이거? 맞죠? 적용될 수 있다. 상대방이 표시를 했잖아. 맞지? 자, 판소노트의 25페이지에 125조 한번 봐봐.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하는데 누구인테 된다고? 그 상대방이 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대리행위를 했잖아. 그럼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죠? 125조 내용이잖아. 맞아?
상대방도 되고 상대방 외자도 된다. 불특정. 요리 판소도 한번 봐봐. 대리권 소유 표시는 특정 상대방뿐만 아니라 불특정도 된다 안 된다. 여기 있네. 여기 불특정 해놨네. 아니야 이거 1번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답지에 4번인데 1번 맞다니까요. 맞다는 얘기지. 125도 적용된단 말이야.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아까 뭐랬어요? 상대방 이외의 자도 된다 했잖아. 요 문제. 그 타인이 통보받은 자 외에도 그 이외의 자도 본인을 대리한 행위를 할 때도 적용될 수 있다. 요게 저 상대방이 뭐라고? 불특정 다수 된다고 여기. 맞죠? 맞지? 틀렸네. 맞네. 자, 1번 틀렸네요. 잘못 이겼네.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이 통지한 경우 그러면 통지받은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상대방하고 해야 된다. 맞네. 이해자니까 틀렸다 이거지. 맞아요.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예, 잘못 이겼네요. 이해자가 틀렸네. 잘못 이겼어.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과실상계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 시험에 3번 나왔거든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경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요 1번은 아까 뭡니까? 통지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 해야 되잖아. 요건에. 맞죠? 그래서 틀렸네요. 2회자로 했으니까 틀렸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민법 129조에 표현되는 기본 대리권은 민법상 126조에 표현되리가 자, 125조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125조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성립할 수가 없다 아니라 있다 됩니다. 126조에 표현되어 성립할 수 있다로 고쳐야 되고 4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해서 자, 요건 28회 때도 시험 나왔어요.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4번이고 자, 5번에 표현되는 뼛속까지 무슨 대리 했어? 무권대리했지. 무권대리. 자, 그래서 유권대리에 포함된다면 맞아 틀려? 틀린 거죠. 유권대리 주장서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 틀립니다. 네, 그래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되는 뼛속까지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요거는 28회 때도 시험 나왔고 32회 때 나왔어요.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맞죠? 맞는 내용입니다. 않는다. 맞습니다. 않는다. 자, 그래서 4번이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9번 문제 가겠습니다. 49번. 자, 법률의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봅니다. 법정 조건은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맞죠? 자,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해야 되잖아. 그래서 법정 조건 조건이 아니다. 1번 맞고 2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뭐가 됩니까? 무효는 맞고 자, 3번이 틀렸죠? 3번이 왜 틀렸습니까?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자, 성취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지 성립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가 틀렸다? 성립이 아니고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불정 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과거의 사실을 법인의 부관으로 조건으로 되는 것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장래 사실이잖아. 그래서 반드시 조건은 장래 사실의 승부를 거는 게 조건이야. 과거의 사실이 있었던 거라서 조건 걸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이 몇 번입니까? 2번이죠. 3번. 조건부 법률 조건부 자꾸 옆에서 자, 그럴 수도 있죠. 자, 3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성립이 아니고 효력이 발생한다라 해야 돼요. 3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 50번 문제 갑시다.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있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주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이 된다.
자, 이 1번 맞죠? 요거 30회 때가 나왔을 거예요, 또. 1번 맞고, 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효는 언제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취소야.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3년이지. 그 헷갈리게 하려고 막 넣은 거야. 그래서 이제 2번 틀렸고 3번 일부 뭡니까? 일부죠. 일부 무효죠. 자, 법률행 일부분이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은 유효를 판단함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유효하게 하려는 당사 가상적 의사가 고려가 돼야 되지. 그래서 일부 무효. 자, 우리 판소 노트에 어디 있습니까? 26페이지. 26페이지 폈어요? 자, 26페이지에 피니까 밑에 일부 무효 나옵니까? 있죠? 자, 일부 무효는 원칙이 전부 무효인데 예외, 나머지 유효가 되려면 뭐거나 가분적이거나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가상적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137조 내용이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묵시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맞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해야 됩니다. 틀렸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무슨 무효야? 절대적 무효. 그럼 추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 뒤에 내용 다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래서 1번입니다. 요 30회 때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함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답이 1번이고. 자, 51번 문제. 물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보겠습니다. 자, 1번. 민법 185조에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맞아요? 이거는 언제 나오냐면은 13회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13회 때. 32회 치는데 13회 때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의 한 20년 됐습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1번 맞다 틀렸다. 맞지? 자, 185조에 보면 나오고요. 2번입니다. 사용 수익권 등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소유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은 뭡니까? 211조에 보면은 내가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사용, 수익, 뭐 할 수 있는 거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 오케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뭡니까? 소유권의 내용이단 말이에요. 이걸 못하게 제한하거나 없애는 권리는 있다 없다?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소유권에서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번 맞다 틀렸다?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2번하고 3번하고 묶어놓으시고 판의 내용입니다.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그리고 사용 수익을 제한하거나 처분 권능을 얻게 하는 소유권은 인정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본질적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권은 본질적 성질이다. 그래서 소유권은요.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고 3번은 맞는 지문. 4번 지문은 26회 때 나오고요. 32회 때 또 나왔어.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주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란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26회 때도 4번 지문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4번 지문은 26회 때, 32회 때 또 나왔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5번 또 26회 나왔다. 원초권은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야. 원초권에 관해서는 19회, 26회, 32회 시험 나왔습니다. 알겠죠? 원초권은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2번입니다. 사용 수익을 대세적으로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소유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문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옳은 것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가, 자, 포인트가 그겁니다.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 점유에 대해서 물권 청구를 행사하거나 방해 배제 청구할 수는 있어 없어? 없지. 없습니다. 운명을 뭐 하기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그다음 2번입니다. 물권조청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기책 사유가 없어도 할 수가 있죠. 고의 가실이 없어도 내 바지가 바람 때문에 넘어갔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조청권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럼 기책 사유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해야 돼. 2번 X. 3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료된 손해가 포함되어 있다 안 됐다. 지금 계속 중인 방해의 종료를 방해 배제하는 겁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뭡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해를 제거하는 게 뭐라고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야. 그럼 이미 종결된 거에 손해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3번이 X고 4번입니다. 자,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은 30회, 31회, 32회 시험은요. 3년 연속 나왔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해야 되지. 항구성이 있으니까. 답이 5번이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운명을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3번 문제 등기 청구권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번 어떻습니까? 등기 청구권이 뭡니까? 등기 청구권이 뭡니까? 자, 우리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뭡니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는 게 등기 청구권이죠. 맞아요? 자, 보세요. 을로부터 매매 대금 받았어. 이 부동산을 넘겼습니다. 넘기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이 등기 달라고 등기 권리자야. 등기를 넘겨줘야 될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자, 어떻게 되냐.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에 대해서 넘겨줄 걸 협력을 청구할 때, 이게 무슨 청구권이야? 등기 청구권입니다. 자,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관계입니까? 공법상 관계입니까? 사법상 관계고, 등기 신청권은 법원에 있는 등기소에 신청하러 가죠.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뭡니까? 공법상 관계다. 오케이? 됐어? 그럼 이 두 권리가 같다 하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다르죠? 자, 그러면 기업번.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신청하는 건 등기 신청권이죠. 등기 청구권이 아니고 뭐라고 쳐야 돼? 등기 신청권입니다. 등기를 어디서 합니까? 법원에서 하잖아. 등기소에서. 맞아요? 자, 국가에 등기를 신청한다 나오면 뭐야? 등기 신청권이야.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게 등기 청구권이야. 그래서 이제 1번 기업번 X. 기업번 X. 니은번.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의 청구권은 자 점유화해서 사용 수익하면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뭐 여기서 매매를 해가지고 부동산을 받아서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래 10년에 소멸시효 걸리지만 이건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했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지문. 뭘 수반하는 게 포인트입니까? 점유를 수반해야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습니다. 니은번 맞고 디귿번은요. 취득시효 완성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이 동의를 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아니죠?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54번. 자, 우리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입니까? 40페이지 피면 됩니다. 가등기 나오죠? 가등기. 폈어요? 가등기. 자, 그래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가등기는요, 지문에는 나와요. 뭐가 나오냐?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추정력에서 물어보지. 단독 문제는 6년 만에 나왔습니다. 6년 만에. 자, 올해는 가등기가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알죠? 근데 등기법에 내겠지. 가등기 무조건 내니까. 자, 1번 갑니다. 틀린 거.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 이등기 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자, 우리 판소도 40페이지 맨 밑에 가니까 가등기에 해가지고 부기등기 방법으로 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했죠?
그래서 부기등기 방법으로 이전할 수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적어놨을 거예요. 그럼 1번 맞죠? 2번. 정지조건불량 가등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X분사는 니한테 줄게 라고 했다고 X분사에 무슨 등기 할 수 있어? 가등기 됩니다. 그 정지조건불량 가등기는 되고 우리 판소도 적어놨죠? 근데 해제조건불량 가등기는 돼 안 돼? 안 됩니다. 판소도 적어놨을 거야. 자, 1번, 2번 맞습니다. 3번.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종료받는 경우 자, 제3자 명의의 중간 처분 등기가 없어도 가등기의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절차가 거치지 아니하고 별도의 본등기를 받은 경우.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등기 한번 볼까요? 자, 이 내용은 이 부동산에 무슨 등기 했다는 얘기입니까? 가등기를 했어. 자, 그리고 가등기된 부동산 또 어떻게 합니까? 병이 넘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중간 처분 등기지. 얘가 본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씀합니까? 얘는 찍말 당하지. 그거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3번. 가등기에게서 본 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 등기를 경했다. 그러면 자, 1번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각부에서 순위번호, 사항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가 2번 가등기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리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지고 병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자, 한번 봅시다. 3번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유받은 경우 그러면 본등기를 하지 않고 자기 앞으로 본등기 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다시 가등기에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유받았다. 제3자 명의 주권처분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이거는. 자, 이거 뭐냐면 여기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뭡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한 게 아니고 자, 뭡니까? 다시 계약에 의해서 내가 뭡니까?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등기를 쳤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해놨어. 이거는 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절차이지 않고 그럼 여기에 본등기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절차 했단 말입니까? 별도의 본등기를 했단 말이야. 따로 계약서가 따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제3자 명의의 중간 처분 등기가 그러면 사람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사람 똑같은 내용인데 제3자 명의의 중간 처분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가 없다 아니라 있답니다.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나중에 판례 보면 될 거예요. 3번이 틀렸고 4번 물권적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는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가 없다. 우리 판소부터 보세요. 물권적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 X 돼 있죠? 맞아요? 채권적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는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그래서 4번 맞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의를 상대로 자 보세요. 소유자가 변동이 돼도 원래 가등기 의무자에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맞아요?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답은 3번입니다. 이걸 어디서 찾는지 몰라요. 하여튼 대단한 거야 그때. 자,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알 수가 있는데 5번은 뭡니까? 우리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도 없었습니다. 이 내용.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절차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해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 누가 앞으로 본등기 했단 말이야? 을 앞으로 했단 말이야. 여기 본등기 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일단 본등기를 했다. 그러면 중간처분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중간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에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가 없다 아니라 있답니다. 있다. 자, 그래서 자, 원래는 뭡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무슨 등기 해야 됩니까?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본등기인데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뭡니까? 매매계약이란 다른 계약을 써가지고 본등기를 하더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판례가 3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이 뭡니까? 맞는 내용이니까 3번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때. 알죠? 요 3번은 모든 책에도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생각보다 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54번에 3번. 이거는 모든 책에도 없었어요. 진짜 그러지 말고. 알죠?
어디서 찾는지 몰라. 대단해. 자,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55번 문제. 각각의 병은 X 토지를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지분으로.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공동소유죠. 무슨 소유다? 공동소유다. 자, 그래서 각각 을과 병이 있는데 얘가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래도 또 어렵게 하려고 좀 냈어요, 작년에도.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구분 소유주 공유한 게 아니다라고 했네요. 전조건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하고. 자, 1번 지분 어떻습니까? 여기 핵심 단어가 뭐야? 지분 포기했지. 을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을의 지분은 각각 병에게 균등한 비율로 기속이 된다. 맞나요? 아, 이때도 어렵게 낸 겁니다. 이것도. 자, 이때 뭡니까? 균등한 비율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을이 지분이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지분을 포기했잖아. 그러면 어디가 지분이 많아 지금 현재? 감이 많잖아. 에? 똑같이 3분의 3분의 1 되면은 2분의 1 가잖아. 무슨 말 알겠지? 다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얘가 지분 포기했어. 그러면 둘 다 2분의 1씩 가잖아. 근데 지분이 얘가 이제 많은 상황이잖아. 그러면 균등하게 가는 게 아니고 얘가 좀 더 가져갑니다. 예? 포기했으니까 얘가 없어지면은 얘 지분 들어가고 얘 지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 지분이 더 많아지는 거지, 이게. 이 사람이 가반수 지분으로 가는 거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을이 X 토지에 대해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했다. 줄거 놓고, 을의 지분은 각각 병에게 균등한 비율로 기수된다. 이거 뭐 때문에 균등이 틀렸습니다. 균등이.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각각 병에게 균등한 비율로 기수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균등하면은 균등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만일에 이제 지분이 4분의 1이면 4분의 1을 나눠서 가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을이 X 도지에 대한 지분을 포기한 경우, 포기했다. 을의 지분은 각각 병에게 균등한 비율로 기수된다. 자, 이 균등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균등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균등 X입니다. 자, 그래서 지분 비율로 기수된다고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은. 균등한 비율이 아니고,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기수된다고 해야 돼. 법에 그래 돼 있어. 그래서 균등한이 아니고 지분 비율로 기수된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갑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자, 단독으로 임대하려면 무슨 수가 돼야 됩니까? 과반수가 돼야 되지. 지금 반수잖아. 반수.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2번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을은 X토지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X토지의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다. 관리 방법에서 신축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적법한 관리 방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또 X예요. 자, 4번 갑니다. 갑을병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자, 그래서 여기서 갑을병이 X토지 관리 특약을 했어.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별 승계에도 그 효력이 미치다. 맞는 이게 맞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4번. 특약을 하면은 세 명이 같이 합해서 특약을 하면은 그 특별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다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병이 각각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병이잖아. 줄 거 놓고. 4분의 1 지분밖에 없는데 전부를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잖아. 협의 없이. 맞아요? 그럼 을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토지에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래도 병의 지분이 있어 없어? 병의 지분 4분의 1 있지? 맞죠? 지금 이게 이제 30회, 31회, 32회 시험 나왔던 거야 이게. 자, 얘가 4분의 1 지분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병이 각각 을의 협의 없이 독점 배타 점유했다. 그래서 을이 뭡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비우라고 할 수는 있어 없어? 못해요. 얘 지분이 있으니까 요 지분을 제외하고를 인도를 할 수는 있어도
자, 전체를 인도하거나 명도하거나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토지에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해야 돼. 자, 요 5번 지문이 30배, 31에 32에 지금 나왔던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55번은 요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자, 1번은 균등한 비율이 아니고 지분 비율로 기술된다고 해야지 맞는 지문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아까 뭐랬습니까? 자, 반수니까 과반수가 아니고 반수잖아. 반수지? 반수가 되면은 관리 방법을 단독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다 적어놔야 돼. 무슨 수가 됐을 때만? 과반수가 됐을 때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갑은 은을 X토지에 대해 관리 방법으로. 관리 방법인데 건물을 짓는 거는 관리 방법이 아니란 판례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맞고 5번. 자, 5번에서는 포인트가 뭐냐? 병이 이제 이거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을이 전부를 명도하거나 이렇게 총괄할 수는 없다. 왜? 얘 지분도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자, 그래서 55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한 개였습니다. 그때 특히 1번에서 정말 많이 나왔다 이 말이야. 알겠죠? 1번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아까 균등한 비율이 아니고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기술된다고 해야 됩니다. 법조문에 그래 돼 있어. 56번 소유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습니다. 자, 1번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 경계에 따른다. 맞는 내용이고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뭐 지적법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 안 들어간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자, 2번 지문 포락됐다. 시험에 한 2번 나왔습니다. 포락돼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해요. 그럼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하죠. 맞고. 그 다음에 3번 타인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이 없이도 수도를 설치할 수가 있다. 맞죠? 네, 그래서 수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상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고 4번입니다. 포위된 토지가 공로로 접하게 되면 자, 우리 판소노트에 한번 보세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47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47페이지 공로로 나갈 길이 없어서 통행로를 만들잖아. 맞아요? 이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야. 그래서 공로가 생겨버리면 우리 옆에 판례 내용 보면은 뭐가 해설된 경우 세 번째 공로가 생겼잖아. 그러면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집니다. 알겠죠? 왜? 공로로 나갈 길이 없어서 주의 토지 통행권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 밑에 공로가 생겨버리면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만다? 소멸을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어요. 여기 이 4번 지문은요. 27의 기출정보세요. 27회 때 시험 나왔어요. 이게.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돼서 공적인 도로에 접하게 돼서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그 통행권은 존속하는 게 아니고 소멸한답니다. 27회 때 기출지문이야.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 이용상 동일성이 없으면 부득부죠? 우리 많이 했잖아.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다. 판소노트에 47페이지에 3번 지문입니다. 공로가 개설되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한다고? 소멸한다. 이 소멸 옆에다가 뭐가 소멸한다는 얘기입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의 소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됩니다. 다음이 4번이에요. 57번.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갈게요. 자, 26회 때 시험 나왔어. 성명불상자가 소유물 성명불상자라는 얘기는 누군 건지 모르는 토지. 알겠죠? 그 소유물에 대해서도 시효취득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에 49페이지. 자, 여기다가 한 개 적어놔야 돼. 자기 부동산 되고 공유지분 되고 부동산 일부 되고 부동산 일부 옆에다가 적어놔. 한 필지의 일부도 시효취득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국유재산 중에서는 행정재산 안 되지만 일반재산 되죠. 그럼 밑에다가 적어놔요. 성명불상자도 토지도 성명불상자의 토지나 부동산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26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57번에 1번은 맞는 지문이고, 자 2번 지문에서 국유재산은 무슨 재산만 된다 그랬어? 일반 재산만 된다 그랬지? 자 이것도 26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26개 기출지문들이야. 자 그럼 3번 갑니다.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것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어제도 했었죠 우리? 얼마 전에 했잖아. 얼마 전에가 아니고 몇 시간 전에 했다 진짜. 에? 자 우리 뭡니까? 어제 했잖아 어제 이거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시효 이익을 받는 자는 자 점유 승계가 인정되는 시효를 받는 자는 자는 자기 또는 전 점유의 점유 개시일 중에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가 있다. 맞죠? 그래서 전 점유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다지.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한번 볼게요. 5번 지문 볼게요.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자, 요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이전 등기가 마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자, 줄거에 대해 핵심이 뭐냐면 시효 완성자야. 소유자에 대해서 취득 시효 기간 중에 점유로 인한 생긴 부당 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를 점유하면은 등기함으로 취득하잖아. 등기함으로 취득하는데 시효 완성자에게는 토지 소유자가 이때까지 사용료 20년간 사용료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했잖아. 자 우리 판소노트에 자 또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50페이지에 50페이지에 이것도 설명해야 되겠네. 자 갑이고 뭐 여기 을이 잡시다. 자 이 갑인데 요 X 토지를 몇 년 지났습니까? 20년간. 두 번째, 평온공연하게 뭐라 했습니까? 자주 점유하면은 세 번째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 취득한다. 맞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시효 완성자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 명의인이 자 등기 명의인이 이 사람에게 뭡니까? 20년간 사용했던 20년 사용료 내라고 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시효가 완성되면은 언제까지 소급해서?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해서 무슨 취득자로 봅니까? 무슨 취득자? 원시취득자로 보거든. 그래서 원시취득 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월세 달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됐어. 자 그래서 자 넘기시면 이제 자 5번 질문 다시 한번 볼게요.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게 대해서 취득 시효 기간 중에 점유로 인해서 발생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됐어요. 자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 없다. 왜?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해서 무슨 취득자가 되기 때문에 원시취득자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됐어.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를 아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됐고 5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는데 자 답은 뭡니까? 요거는 5번이죠. 선의 점유자가 보험권에서 배수하면 소재기시로부터 소악 패타잖아. 소재기시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보시고 알겠지? 자 그 밑에 59번 문제 갑시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맞죠? 틀린 것만 가지고 맞는 거 읽어보면 되는데. 자 5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그럼 기업부는 맞습니까? 담보지상권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피담보 채권 변제로 자 저당권을 소멸하면 지상권도 같이 소멸하죠. 기업은 맞고 니은번은 자 니은번은 별표를 3개 놓으셔야 됩니다. 자 31에 32에 29, 30, 29회 때, 31회 때, 32회 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총 5번 나왔습니다. 지로 연체가 토지 양도 전후에 걸쳐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양수받고 2년분이야? 합쳐서 2년분이야? 양수받고 2년분이지? 맞아요? 자, 그러면 니은번이 맞다 틀렸다? 틀렸죠? 지상권의 지로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틀렸죠? 양수인의 점유가 연체 기간이 몇 년분 돼야야? 2년분 돼야야 소멸 충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어요. 자, D급번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 그랬지.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요 지문은 어디서 또 나왔다? 중개사업에서 나왔어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로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뭘 지급해야 돼요? 지로를 지급하는 의무가 있다. 맞는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몇 번이다? 니은번입니다. 설명했고요. 자, 60번 문제. 지역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일단은 뭡니까? 자, 1번 못했고 2번 한번 보세요.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는 없다. 자,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했죠? 맞죠. 있죠. 답이 바로 2번입니다. 이게 제일 쉬운 문제 한 개였어. 지역권은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도 한 필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지. 전세권도 한 필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 맞죠? 그럼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건 무슨 물건이야? 용인물건. 일부는 무슨 물건? 용인물건. 오케이? 네, 그래서 답이 60번에 2번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이 보시고 쉬운 내용이니까. 자, 좀 쉬었다가 61번부터 봅시다. 61번부터 볼게요.